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2월 18일 시장 깰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시장이 끝났는데 뭐 요즘에 국내 주식시장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건가요? 아침에 약하더니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오르면 당연히 좋은데 어떤 시장 흐름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좋죠. 경고하고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힘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뭐 그 지수상으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그런데 벌써 2,600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삼성이 달려버리면 증신 더 레벨업 하는 거죠. 근데 삼성이 상승을 하면요. 전자가 지수는 재미가 없어요. 시장. 종목 정세가 안 됩니다. 다른 기업들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수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당연히 좋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이따가 시장은 좀 말씀을 해드리고 오늘 일단 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리지 않았고요. 근데 유럽이 열렸는데 유럽 증시는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 방산주가 난리가 났고요. 또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이죠. XAI가 그록3 뭐챗 GPT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챗봇 요거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야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놨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과 새로운 AI 메모리 칩 개발 위해 비밀리에 협의 중이다. 사실 이 내용이 이제 아마 어젠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막 심텍, TLB 막 급등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내용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세액 공제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 통과만 되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법안 통과만 거의 남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사회에서 30% 반도체 전문가로 채웠고 아까 이사회가 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 반도체 전문가로 이제 채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월 31일 이제 공매도 재개가 이제 그 될 예정인데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부터 전면적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가 끝나고요. 이제 재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국의 테크 거물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시진핑 주석과 만났죠. 그리고 윌러 연준 이사가 매파죠. 원래 금리 인상에 찬성하는 스타일인데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이제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LNG 어제 미국에서 수출 프로젝트 승인 받은 거 그 내용 엄경화 연구원님 적어주셨고 반도체 삼성전자한테 좋은 좀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필라홀딩스죠. 뭐 칠라홀딩스인데 아무튼 저런 브랜드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저는 예. 제가 힐라 신발은 뭐 저도 거의 뭐 신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힐라 신발도 많이 신으시잖아요. 근데 저 에샤페, 인터런, 판테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요즘에 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우 정정과 미국 LNG 수출 허용이 트리거다. 요 내용하고 요거 이제 석유화학에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롯데케미칼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근데 좀 희망을 가져보시고요. 기업 분석으로는 CS 윈드, 샘 CNS, SFA, LIG 넥스원, 전자공시는 한국단자, 가온칩스, 인탑스 그리고 실적 발표 중에서는 DYPNF랑 GNC에너지. GNC에너지는 어제 좀 늦게 발표됐고 이게 이제 GNC에너지가 그 데이터 센터나 이런데 비상 전원 있죠. 비상 전원 그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실적도 좀 잘 나왔고 DYPNF는 참 잊혀졌던 기업인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 수치가 잘못돼 있어요. 예, 766억으로 돼 있던데 아니죠. 제가 찾아봤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작년 12월에 대신증권 예, 보고서인데 거기에 얼마라고 써 있었냐면 75.3억 정도. 76.3억인가 아마 그 정도 써 있어요. 올해 4분기 실적으로. 근데 아마 그거를 10억 단위로 생각하고 이거 잘못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118억 원이 나왔고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고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이제 EU 집행
의장이 그 유럽에 요건 쇼츠로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쇼츠로도 이제 찍었는데 오늘 쇼츠 내용입니다. 이게 요 유럽에서 EU 집행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 유럽 국방비 지출은 유럽 재정 지출에서 빼자. 그러니까 유럽은요 EU GDP에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GDP가 있죠. 거기에 3% 이내로만 재정 지출해야 돼요. 그거 초과하면 벌금 불거든요. 그 국방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국방비 빼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국방비 그냥 무제한 지출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방산주가 새벽에 이제 우리 그 밤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유럽에서. 예, 그래서 폭등이 그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주 왜 올라갔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 저희 이제 그 저희가 지금 투자 콘텐츠 매일 올리고 있잖아요. 아침에도 그거 딱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투원 투게더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유럽 이제 그 방산주가 급등했는데 이제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방산주가 오를 가능성은 좀 높아 보여요. 근데 CNBC 기사에 의하면 유럽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이랍니다. 이게 미국 회사들인데 뭐 하우멧, 우드워드, 지 에어로스페이스 다 항공과 관련된 쪽인데 요게 이제 그 미국 기업들인데 유럽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에서도 방산주들이 조금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 방산주가 들썩이는 거죠. 아, 유럽이 무기 구입에 이제 상한선 안 두는구나. 예, 이런 이제 이슈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좀 조선에 이어서 요즘에 또 방산까지 좀 뜨겁게. 그러니까 작년에 강했던 섹터가 여전히 강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워낙 좋은 재료들이 막 계속 반영되는데 주가가 싸진 않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조심은 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내용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슈가 있었는데 요거 AI죠, 요거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든 xAI란 기업입니다. 이게 그록 3라는 걸 공개를 했어요. 챗봇이에요. 그냥 챗 GPT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건데 여러분이 이제 챗 GPT랑 대화하잖아요. 이제 그런 서비스예요. 이건 일론 머스크의 xAI가 만든 거고 엔비디아 GPU를 한 10만 개, 10만 개인가 20만 개 가지고 이걸 성능을 구현했는데 수학 계산 맨 왼쪽에 있는 게 그록3입니다. 그 다음 파란색이 그록3 미니, 좀 미니 버전이고 다른 경쟁 제품 뭐 제미나이, 딥시크보다 좋죠. 예. GPT-4는 이게 이제 경쟁이 안 되나 봐요. 성능이 확실히 낮고요. 근데 GPT-5가 있죠. 연산하는 그거랑 하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GPT도 성능 되게 좋아요. 좋은데 일단 이제 이렇게 성능을 좀 내놓은 거고 그록 3가 뭐 우세한 걸 이렇게 좀 약간 어쨌든 표시하려고 더 좀 돋보이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록 3가 출시가 됐다. 예. 그래서 소비자는 좋아요. 소비자는 이렇게 AI 챗봇이 많으면 물론 선택하기 어렵지만 서로 이제 많은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쓰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록 3도 나왔다. 일론 머스크도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근데 뭐 추가 뉴스로는 삼성전자랑 뭐 비밀리에 이거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SOCAMM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번 설명해드리면 이게 HBM을 대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시스템 온칩 어태치드 메모리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DDR5를 여러 개 모아서 모듈을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LP는 로우 파워예요. 저전력 DDR5.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력을 덜 먹는 DDR5를 써서 대역폭이 넓고 고성능의 그런 어쨌든 이제 모듈을 만들어서 AI 기능을 넣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DDR4나 DDR5를 썼는데 여기는 LP, 그러니까 저전력 방식.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전력 효율성이 좋고 입출력 단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량도 크게 늘릴 수 있고 지연 시간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그 모듈을 뗐다 뺐 이거 꼈다 할 수가 있대요. 예, 탈부착이 가능해요. 한번 꽂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업그레이드를 하기가 너무 좋죠. 야, 성능 더 높이고 싶으면 그냥 빼가지고 더 좋은 성능의 LPDDR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크기도 되게 작아요. 예. 성인 중지만한 손가락이래요. 성인 중지. 그런 크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D램보다 압도적으로 작은데 성능, 효율 좋은 거죠. 이게 어디 들어갈까요? 엔비디아의 그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이거 내놓는다 그랬죠. 이게 아마 그 우리나라 돈으로 400에서 한 500만 원대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걸 내놓겠다고 했죠. 요게 고성능의 슈퍼 개인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직접 쓰실 수 있는 슈퍼컴퓨터예요. 네, 혼자 쓸 수 있는 PC. 그걸 슈퍼컴퓨터로 만들겠다고 엔비디아가 이제 jensen상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요걸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HBM은 되게 크잖아요. 크고 무거우니까 전력 많이 소모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인용 PC는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저걸 개발을 해서 넣겠다. 그래서 요 SOCAMM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지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내놓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삼성이 선택받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근데 여기 관련된 기업은 이제 심텍과 TLB가 거론되다 보니까 요 며칠 막 난리가 났죠. 심텍, TLB.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또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왔으면 실적보단 그걸로 간 거니까 경계는 하셔야 되겠지만 올라간 이유는 요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세액 공제율 이거 신한투자증권에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 한번 제가 보고서 소개해드렸죠.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반도체 세액 공제율이 올라갔어요. 네. 뭐 다행이고 K칩스법 기재위 통과됐다 이런 내용인데 K칩스법은 이제 23년도에 통과된 반도체 세액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비의 34시 설비 투자비의 15, 20을 세액 공제해줘요. 예. 근데 원래 이제 작년 12월 31일 날 일몰되는데 이번에 반도체 연구개발 요거 세액 공제하는 거는 7년도 연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설비 투자 있죠. 설비 투자가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거든요. 이걸 5%씩 올립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20%, 중소기업. 아마 이게 이제 삼성전자도 당연히 긍정적이고 중소기업들한테도 좋죠. 연구개발 많이 하면 세금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더 높기 때문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전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자료고 뭐 신문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근 3년 연구개발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 여기 보시면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유진테크, 자람테크, 샘CNS, 주성엔지니어링, KC텍, LLX세미콘이 이제 각각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기업들이니까 그 지난주에 나왔던 보고서가 생각이 나서 또 한번 여기 올려드렸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사회에서 30% 반도체 전문가로 채운다라는 이제 기사가 떴고요. 이게 원래 이제 오전에 나왔던 건데 이제 실제로는 이사회가 끝났고 다만 이재용 이 아쉬운 건 뭐냐면 이재용 회장 왜 등기 이사 복귀를 안 하세요?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는지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등기 이사에 복귀 안 된 건 좀 아쉬운 결정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사회에 30%를 반도체 전문가로 채우기로 했고 그렇게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총에서 최종 승인 받으면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이사회에 반도체 전문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 명으로 늘렸고요. 그래서 사내 이사는 한종희, 노태문 이런 이제 사장님들이 계시고 이정배 전 메모리 사업부장. 근데 이분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도체 경영진좀 두 명이 새롭게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 총괄하는 전영현 부회장이 사내 이사로 선임이 됐고 나머지 한 자리는 이분이 됐어요. 그 DS 부문 반도체 사업 메모리 쪽인 것 같은데 DS 부문 그 최고 기술 책임자 송재혁 사장님이 이제 사내이사로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이사에서도 임기가 만료되는 이제 김한조 하나금융 나눔재단 이사장 후임으로 그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님이 이번에 이제 그 사회이사로 그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문가가 어쨌든 이제 새롭게 연입이 된 거죠. 그래서 대만은 주요 반도체 전문가가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삼성은 이제 너무 적었다. 삼성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고 요 뉴스도 오늘 아마 주식시장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에는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뭐 아직까지 엔비디아 공급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최근에 중국 스마트폰 판매 증가하는 건 좋은데 오늘 요 뉴스랑 아침에 자사주 3조 원 또 추가 취득한다. 그 공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오늘 어우러져서 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뭐 3월 31일 날 재개되는 거라는 거 이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셨을 것 같고 이렇게 내용들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많은 부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상환 기간이 90일에서 총 12개월. 요건데 기관은 무제한이었거든요. 기관은 무제한 막 이렇게 그 공매도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환할 때
뭐 이게 딱히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개인이 공매도하면 90일이나 갚아야 되잖아요. 이걸 좀 이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죠.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좀 불만이 많으셨던 게 개인 투자자의 대주 서비스는 상환 기간이 90일, 연장하면 최대 12개월 이렇게 이제 서로 같아져요. 기관들은 사실상 대차거래 상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 요거였거든요, 과거에. 근데 이거를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0일 이렇게 하겠다. 근데 90일인데 1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과 똑같이 하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막 공매도만 칠 수는 없는 거죠. 그 대체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한국거래소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거 참고하시고, 이제 1년 4개월 만에 재개가 될 텐데 과거에도 이렇게 공매도가 재개되면 1개월 후에는 뭐 2020년 3월에서 21년 4월에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는 주가가 한 달 후에 올랐긴 했는데 그 앞선 두 번 같은 경우는 1개월 후엔 주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 그 날 있죠. 그날은 주가가 좀 빠지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막 엄청 흔들려요. 공매도 재개된 날. 그래서 아마 3월 31일도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과 별개로.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유의가 필요하고, 다만 3개월 후에는 공매도를 했는데도 금지가 풀렸는데도 이제 공매도가 해제가 됐는데도 다 올랐어요. 3개월 후에는. 결론은 공매도가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펀더멘털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대세에 지장은 없습니다. 공매도 있다고. 그렇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1년 4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됐는데 주식시장 최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랑 지수의 방향은 사실상 좀 무관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불만 중에 하나는 너무 막 무차익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막 상환 기간도 무제한이고 그런 게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걸 개선했다고 하니까 그게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되면 많이 올랐던 기업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증시도 그걸 좀 반영하면서 3월 말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의 주 대상이 되는지 저희 당사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공매도 타겟돼서 이제 급 나간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거, 업종 내에서 좀 비싸면서 최근에 좀 올랐던 거. 저희 이제 당사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저희 당사 홈페이지 리서치 자료에도 이제 정다운 연구원님 이제 자료가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왔던 보고서니까 이런 내용들도. 그러니까 너무 올라갔던 기업들은 뭐 공매도 타겟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빠진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보시면 마윈 테크 거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경제신문에 나왔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딥시크 창업자 량원평과 만났고요. 알리바바 전 회장 마인도, 그러니까 포럼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2018년 이후 거의 7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기업들과 만난 거예요. 민영 기업이 중심이 돼야 된다.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국민진퇴라 그러죠. 국유기업 성장시키고 민영기업은 쇠퇴시키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모든 중심을 다 국유로 바꾸자. 그리고 마인이 2022년, 20년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라져 버렸죠. 난리가 났었죠. 어쨌든 국민 진퇴 기준 이제 해소되는 것 같고, 여기 마인 여기 있죠. 오랜만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샤오미, 레이진, 유니트리, 왕싱싱, 화웨이, 런정페이, BYD의 왕찬푸, CATL, 정이친. 화려하죠. 그래서 이날 행보는 미국과 테크 전쟁 하겠다라는 선전포고로 해석이 되고 있고, 그간 국영기업 중심으로 정부 보조금 집중 지원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젊은 엔지니어들이 최근에 국민 영웅의 반열에 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국주의 열풍도 좀 일고 있으니까 시주석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딥시크의 일간 활성 사용자 수는 중국 IT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4천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민영기업 이제 규제보단 이제 그걸 좀 풀어주고 좀 약간 이제 기업들 그 활동하는 걸 조금 이제 자유롭게 좀 하겠다라는 의도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내수가 너무 침체인데 이걸 좀 살리겠다. 그리고 테크가 중요한 걸 안 거예요. 이 민영 기업들이 딥시크가 너무 잘하니까 중국 입장에선 미국이 놀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막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의 내수가 이제 좀 더 풀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저런 이제 민간 기업들을 이제 돌려준다면 그렇게 보면 중국의 내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석유와 화장품 이런 기업들한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크로 쪽 관련해서 윌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가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총재가 연준 총재가 아니죠. 연준 이사죠. 연준. 파열 의장이 이거 보면 깜짝 놀라겠네요. 아니 자기가 총재인데 예,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근접하면 금리 인하 필요하다. 원래 매였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클로드라는 그 챗봇 있어요. 클로드 3.5. 그것도 저도 자주 쓰는데 그 거기다가 이제 그림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뭐죠? 코딩을 해가지고 코딩으로 직접 이렇게 딱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신기하긴 하는데 이게 비둘기고 이게 매입니다. 비둘기가 매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윌러 연준회사가 좀 성격이 바뀌었어요. 원래 매파거든요. 어쨌든 이제 금리나 고민해야 된다. 물가만 낮아지면. 근데 이번 달 말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2.5%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는 이제 연준 목표치에 근접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좀 지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셸 보우먼 그 이 보우먼 이사죠. 예. 여기 자꾸 이제 총재로 돼 있죠. 보우먼도 이사예요, 이사. 예. 이 두 사람 다 원래 매파거든요. 근데 보우먼은 매파 중에 매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고 금리 인하 반대.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투자자들은 약간 보우먼 이사의 좀 편이에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올해 아예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심지어 인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윌러 총재는 지금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게 2.5 정도 나오면 경로대로 간다. 그럼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니까 서로 좀 나눠지고 있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기가 또 쏙 들어갔는데 일부 이렇게 인하 얘기가 나온다는 건 뭐 긍정적인 거죠. 그것도 매파 입에서. 그리고 이제 보고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엄경화 연구원님이 이제 조선업종 족쇄 풀린 미국 LNG 수주식에 더 빨리 돈다. 2월 14일 미국 행정부는 이제 어제 설명해드렸던 내용이죠. 루이지애나주 커먼홀스 LNG 프로젝트 수출 허가를 승인했고 최초 생산일은 2029년 초가 될 것 같고 원래 2년 2031년인데 앞당겨졌고 미국의 현재 19건의 대규모 LNG 수출 프로젝트와 3건의 소규모 LNG 벙커링 프로젝트가 기본 설계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필요한 게 LNG 선박만 311척. 이번 승인으로 18척 선박이 이제 최종 투자 결정과 동시에 발주 시장 후보군으로 이제 미국에서 발주가 되겠죠. 그럼 저거를 중국에 맡길지는 않잖아요. 미국 건데. 당연히 한국에 LNG 운반선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피팅이라든가 기자재 어제 그래서 급등한 거죠. 어제 같은 경우. 약 5년간 필요한 LNG 선박이 300. 사실 이런 내용은 몇 달 전에도 한번 다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때 이제 보고서도 많이들 나왔고 따로 자료도 만들어서 그래서 그때는 조선주 투자하기가 편할 때였죠. 근데 지금은 같은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안다고 막 조선주를 막 여기서 집중 투자하고 그럴 수는 없는 위치죠.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미국이 트럼프가 되면서 LNG 수출 프로젝트 이제 재개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그 2분기 안도랠리, 그러니까 안도랠리 핵심은 이 반도체 연구원도 고민하는 것처럼 공급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공급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수요는 몰라요. 스마트폰 수요 지금 요즘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어질까? 누구도 예상 못합니다. 근데 나쁘면 나쁜 대로 공급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과거랑 다르게. 출혈 경쟁을 안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오래 갑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최근에 또 수요도 좋잖아요. 이구환신 때문에 중국 스마트폰 잘 팔리고. 그래서 이게 방아쇠 역할을 해줬고 딥시크 사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좋은 게 나와도 주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관론의 정점에 삼성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인공은 원래 작년만 해도 1등만 잘했던 AI 하이닉스만 대접을 해줬어요. 삼성전자 철저히 왕따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바뀌는 게 모두가 잘하는 범용 디램, 낸드 이것도 좋아요. 저 낸드 전문 기업이 키옥시아죠. 키옥시아가 주가 급등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낸드 괜찮다.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AI에서 이제 분산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촉발한 게 또 딥시크 사태죠. 그래서 삼성전자, 중소형주, 유진테크, 하나머티리얼즈, 솔브레인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다만 안도렐리는 비관론이 이제 해소되면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도렐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긍정론으로 바뀌면 그건 끝나는 거죠. 다 안도렐리는 끝나고 더 가려면 반드시 HBM, 엔비디아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좀 숙제 남아 있다. 그리고 전기차용 MLCC 수요도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요즘에 좋았죠 분위기. 그래서 중국 그동안 빠졌던 거 다 회복됐죠. 그래서 MLCC 반등은 중국 전기차. MLCC가 중국의 스마트폰하고 전기차 있어요. 중국 비중이 정말 중요해요. MLCC는 왜냐하면 고사양 MLCC는 중국 회사들도 못합니다. 예. 근데 고사양 검증된 거는 일본과 한국이 잘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무라타가 세계 1위고 TDK가 아마 2등이고 삼성전기가 3위로 알려져 있죠. 자동차용 쪽에. 그러니까 전기차에 엄청 들어가요 MLCC가. 근데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잘 팔려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었던 걸 제가 캡처해왔는데 IT 기기 사용차별 MLCC 필요 용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MLCC 용량만 해도 저 위에 5G 폰이 800에서 1300개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이. PC가 800개. 근데 밑에 자동차 보세요. 파워트레인,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일단 압도적으로 많아요. 내연기관의 5배. ADAS가 뭐죠? 차량 운전자 보조 시스템. BYD가 이번에 발표한 거죠. 저거 지원하겠다. 싼 차에도 ADAS 넣어버리겠다. 그럼 기본 2,000개가 또 들어가요. 거기에 뭐 각종 다양한 편의 시설이나 뭐 이런 안전장치 다 넣어버리면 거의 10,000개 들어갑니다. 자율주행 차에는. 예. 그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기차랑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거 MLCC가 이게 수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YD, 테슬라, 웨이모, 모빌아이의 행보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삼성전기 주주라면 이들의 이제 행보를 잘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주식에 만약에 여러분이 뭐 삼성전기나 전자를 투자하셔도 해외 중국 기업도 봐야 되고요. 미국 기업도 봐야 돼요. 모빌아이는 심지어 이스라엘 기업이에요, 원래. 미국에 상장은 돼 있지만. 뭐죠? 글로벌리하게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주식만 하니까 한국만 볼래.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성장 안 하는 내수주 가지고 난 투자해야겠다. 돈 벌 수가 없어요. 수익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죠? 왜냐면 내수만 봐가지고는. 예. 뭐 물론 무조건 돈을 벌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내수주 해도 투자 잘하시는 분은 수익 내시겠죠. 근데 확률이 너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참 공부할 게 많아진 거죠. 네,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설명해 드리고요.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휠라홀딩스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저도 되게 생소한 내용인데 또 같은 애널리스트입니다. 이혜니 연구원이 또 휠라홀딩스를 좋아하시는 건지 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인터런 에샤페 요게 발매 후에 품절되고 무신사 판매 랭킹 상위권이래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무신사 들어가 봤거든요. 실제로 5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신발 전체 순위에서 휠라, 에사페, 초코 요게 5위입니다. 예. 요즘에 나이키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과거보다. 요게 에샤페, 요게 인터런. 디자인 괜찮죠. 그다음 판테라. 예. 그래서 MZ 채널인 무신사에서 판매 순위 올라간다는 브랜드가 노후화된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탈피하는 거 아니냐. 또 SNS에서도 언급이 많고 휠라 관련 네이버 검색량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 모델 지속 출시하고 있고 적자를 보던 미국 사업을 이제 종료했다고 합니다. 발표했고 그러면 올해는 그쪽에 적자가 줄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겠죠. 실제 실적이 좀 부진해요. 아직까지. 근데 미스터 브랜드는
이제 휠라홀딩스가 100% 갖고 있는 중국 법인인데 여기서 유통을 해줘요. 뭐 맛땡킴이라든가 그때 보셨죠? 예, 몇몇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브랜드들이 중국 갈 때 대신 유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주가에. 그래서 한번 그 움직임도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워낙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어렵지만요. 화학은 이제 석유화학 괜찮다라는 내용인데 윤재성 김영준 연구원님도 석유화학 이제는 괜찮다.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공급은 과잉이죠. 수요 부진하죠. 원가는 부담은 있죠. 한국은 NCC, 나프타라고 하는데 이게 그 한마디로 원유에서 뽑아내는 거고 미국은 ECC, 에탄이에요. 그러니까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저게 더 싸요. 미국 ECC 공장은 우리나라 롯데케미칼의 NCC보다 원가가 쌉니다. 구조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NCC는 중국 대만 대비로도 원가가 비싸요. 왜냐하면 중국 대만은 싼 데서 구매를 해요. 원재료를. 러시아. 한국은 원래 러시아에서 26% 구매했거든요. 나프타가 원료예요. 예, 납사라고도 하는데 지금 제로죠. 러시아 전쟁 나가지고. 근데 만약에 종전이 되면 러시아에서 다시 구매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중국은 더 이상 여기서 싸게 조달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미국이 제재하니까.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도 전면 차단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럼 한국은 다시 원가 경쟁력을 좀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가 경쟁이 올라가면 가동률이 올라가서 고정비가 줍니다. 네, 가동을 해야 되니 하면 2000년대 초에 미국은 전력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천연가스 값이 급등한 적이 있어요. 천연가스 값이 급등하면 저 ECC, 미국이 주로 하는 저거 원가가 높아지겠죠. 그럼 이들은 경쟁력이 떨어질 텐데 지난 10년간은 반대로 이들의 원가가 낮았어요. 근데 요즘에 미국 전력 수요 급증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또 최근에 LNG 프로젝트 수출 허가까지 LNG 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천연가스. 이러면 미국 우위 구조가 좀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 NCC 그 추가적인 주가 가능성 제한적이니까 좀 올랐으면 저 좋겠어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단기 반등 가능. 근데 뭐 많이 빠졌다고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스토리가 맞으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LG화학 이 세 개 기업이 요 NCC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니까 이들이 회복되는지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 분석으로는 오늘 이제 CS윈드가 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래도 올해는 좋을 것 같고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 작년 말 이제 직전까지 신규 수주가 좀 부재했죠. 그래서 매출 역성장하지만 타워 부분이 좀 성장한다. 그러니까 하부 구조물은 저 바다 안에다가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고 타워는 이제 그 위에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건데 예, 그 25년에는 대규모 투자가 없기 때문에 예, 마진 변동성은 좀 제한적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적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힘든 건 미국 그 트럼프가 너무 폭력을 싫어해요. 예, 그게 좀 가장 리스크죠. 그리고 하부 구조물 판가는 이제 인상하면서 올해 이익이 줄 거라는 우려는 좀 해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그러니까 CS윈드 뭐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걸로 좀 실적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건 뭐 너무 염려할 이슈는 아닌 거고 제일 문제는 트럼프 정책입니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아예 못 가고 있는데 이미 반영은 했고요. 다만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좀 인내심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 더 뭐 나빠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샘 CNS는 이제 반도체 그 웨이퍼 있죠? 웨이퍼를 검사하는 이렇게 프로브 카드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핀 같은 거죠. 그걸 좀 만드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핵심 부품이죠. 그래서 마이크론에도 이제 매출이 나가고 있고 낸드 대비 이익률이 높은 게 D램 쪽. 그러니까 낸드냐 D램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D램 쪽이 매출 이익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5선 공장 이전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좀 집중되었지만 연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좀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램항 매출이 늘어나면 좋아요. 마진이 좋아서. 이건 구조적으로 성장이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하이닉스 향에 HBM3 있죠. 요 5세대 HBM 여기 이제 그 매출을 기록했던 프로브 카드의 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 그래서 그 회사랑 함께
차세대 HBM4겠죠. 기술 개발을 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려운 업황에서도 선전하면서 흑자 전환했고 프로브 카드는 또 핵심적인 검사 장비 중에 하나니까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SFA는 실적이 뭐 좋지는 않지만 이번에 노스볼트 있죠. 예. 노스볼트가 결국 파산한다 그러죠. 그래서 요거 이제 충당금 쌓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적자 기록이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죠. 그래서 423억 정도의 충당금을 이제 그 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비용이 잡히니까 고스란히 저게 이제 적자로 반영되는 거죠. 근데 4분기 수주는 좋아요. 신규 수주가 2,300억, 2차 전지 반도체 고르죠. 2차 전지 400억, 반도체 380억, 유통 560억. 예, 물류 있죠, 물류. 예, 뭐 물류 창고나 이런데 그리고 디스플레이, 유리 다 고르게 수주를 받았습니다. 수주 잔고 1조 원 가까이 되고 올해 신규 수주 또 20% 이상 늘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중에 SFA 반도체가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좀 적자지만 하반기 가동률 상승으로 올해 하반기 좀 나아질 것 같다. 자회사 2차 전지 장비 CIS도 올해 좀 감익할 가능성은 좀 있다. 수주가 좀 감소하니까. 그래서 아직은 좀 엄청나게 좋아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지만 일단 충당금도 좀 반영을 했고 좀 최악은 지나가는 예,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PBR 0.6배까지 떨어졌었고요. 충당금만 제외하면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은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IG 넥스 오늘 급등했죠. 근데 실적도 좋았고 4분기 블랙박스 이제 미공시. 그러니까 이런 방산회사들은 수주 공시도 하지만 수주가 안 된 공시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그렇게 수주한 게 3.5조나 된대요. 알려지지 않은 게 어마어마한 거죠. 예, 엄청나게 수주를 했던 거고 공시된 수주는 0.3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0.3조인데 3.5조 중에 그러니까 미공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수주가 3.2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방산주 같으면 어렵죠. 저런 걸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비밀이니까 수출이 1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장기 체계 및 부체계 업체로서 이 회사는 이제 미사일 같은 거 잘 만들죠. 중동의 천궁이 납품되면 26년 하반기 또 27년 상반기를 바라보며 장기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만 단기에 워낙 올랐으니까 주가 급등은 경계하시되 뭐 조정이 또 나온다면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유럽 이슈까지 터져서 주가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는 어제 한 3개 있었거든요. 근데 제일 주목할 게 한국단자죠.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드디어 주주환원 정책 발표했습니다. 연결 당기순이익의 30%. 예, 요거를 이제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3년 동안 24년, 25년, 26년 방법은 배당도 주고요. 자기 주식 매입 소각 포함해서입니다. 2002 이게 지배구조 재편을 하는 거 이것도 환영합니다. 관계회사 KT 인터내셔널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종속회사로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공시 한번 보시면 24, 26년 연평균 당기순이익의 30%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1년에 얼마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 연평균입니다. 1년에 1458억 정도 계산되더라고요. 저 3년치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죠. 평균. 그럼 거기에 30%면 연간 437억 원을 그러니까 1458억을 벌면 회사가 주주들한테 437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시가총액으로 나눠보세요. 지금 시가총액 그럼 5.36% 정도 어제 기준으로. 그러면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 포함해서 나는 이 한국단자를 갖고 있으면 1년에 5.36%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관계회사 KT 인터내셔널은 2세 경영인 이원준 대표이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생소하시죠? 예, 그래서 저도 어제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한국단자가 저 공시 들어가니까 한국단자가 지분 9.6%좀 보유하고 있어서 약간 관계회사로 알려져 있고 이 한국단자에서 커넥터를 매입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유통해서 수익을 내요. 그 작년 23년 당기순이익이 53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특수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2대 주주가 2세 경영인이 한국단자 이제 어떻게 보면 2세 경영인이 이제 거래하는 요 KT 인터내셔널의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니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이 먹거리 저 2세 경영인한테 몰아주는 거 아니냐. 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종속에서로 편입해서 그걸 없애버리겠다. 그런 부분을 지배구조 재편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주주환원과 더불어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좀 재편한다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내용이 있어. 원래 본업도 좋죠. 커넥터, 네, 자동차에 이제 주로 들어가는 커넥터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증여 공시가 두 개나 있었습니다. 가온칩스 저번에도 그 증여 공시 있었는데, 증여 공시는 공시 이후로 두 달 후까지의 가격을 평균을 내요. 그래서 보통 공시 내고 두 달 동안은 주가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게 끝나고 실적 좋으면 이제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아무튼 가온칩스도 있고 인탑스도 있습니다. 인탑스는 김근하 씨, 김수진 씨 이렇게 각각 나눠서 이제 그 증여를 한다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이제 두 달 정도 아마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미 요 증여 공시는 또 따로 빼놓긴 했어요. 사실 따로 빼놨습니다. 증여 공시만 그래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번 또 관찰을 해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공시까지는 한번 설명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황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 말씀을 마무리해 드릴게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일단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빨간 거 계속 보는 게 정말 낯서시죠? 근데 계속 오릅니다, 지금. 아무튼 지금 1, 2, 3, 4, 5, 6, 7 양봉 7개 나오면서, 그때 이제 한번 요 바닥에서 한번 차트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평선이 모아지고 이제 하락장은 끝났다. 근데 아직 상승장은 아니다. 그렇게 한번 차트 보고 설명해 드렸는데, 그 후로 이제 여기 돌파하면서 상승장이 전개되고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락장은 끝난 거였는데 이제 완전히 정배열 국면, 이평선이 정배열로 딱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더 뭐 좋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정말 기록적인 작년의 폭락 뒤에 그 폭락은 이제 거의 다 메꾸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겹도록 최근에 좀 팔았는데 오늘은 조금 샀고, 연기금 매수는 뭐 끝도 없이 오늘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매수는 여전히 뭐 긍정적인 부분이고, 오늘은 일단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유일 로봇 관련주죠. LX 일렉트릭이 또 XAI 있죠. 거기에 뭐 전력기기 공급한다 막 이런 뉴스도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런 뉴스 나오는 기업들이 막 움직입니다. 네. 라운테크도 중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지만 뭐 로봇이거든요. 이송 로봇.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주로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원전주는 요새 두산 에너빌리티가 뜨겁고요. 건설주는 오늘 현대건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현대건설만이 아니라 DLENC, 뭐 대우건설, GS건설까지 다. 예. 언제 그랬냐 하는데 이 건설주가 이렇게 또, 특히 대장주는 이 기업이에요. 그때 실적 발표 최악의 실적 내고 보이세요? 예. 이 건설주, 그러니까 올해 다크호스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보고서 중에 그 기억나세요? 하나증권에 김승준 연구원님이 작년 말인가 내년에 건설 괜찮다 하반기에, 왜냐하면 착공 줄고 착공 중개 전세값을 올릴 거다 입주가 주니까, 그 논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맞고 있는 거죠. 건설주 벌써 움직이는 거 보면 착공이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악일 때 이런 게 많은 교훈을 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실 때, 물론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많이 빠졌다가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빠졌는데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좋아질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요즘에 삼성도 마찬가지죠. 근거가 있잖아요. 괜히 오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냥 단지 많이 빠져서 이럴 것 같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게 명확할 때 확실히 주가가 이렇게 또, 물론 잘 가는 것도 잘 가고 뭐 조선주처럼 계속 좋은 건 좋은 건데, 최악이었다 가는 거, 요새 엔터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도 계속. 예. 그래서 현금을 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안 보이면 투자를 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기회가 항상 옵니다. 예. 좀 이게 묶여 있는 분들은 참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또 장 좋으면 막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현금을 이제 아끼지 않고 막 하는데, 안 보이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껴 놓으세요. 또 기회는 언제든지 오니까 그런 이제 준비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산주가 뜨거웠고 한화가 많이 올랐습니다. 화학 섬유에서 요새 막 코오롱 인도도 뜨겁고요.
우주항공 좋았고 전선주 오늘 LS도 급등을 했습니다. 풍력주도 오랜만에. 근데 풍력주가 간 건 아니고요. 예, 뭐 정작 물론 뭐 풍력주도 오르긴 올랐는데 뭐 CS인드가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타이어주는 오늘 코롱인도 때문이고 조선주가 오늘 한조회가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좀 올랐고 웹툰주 조선기자재 오늘은 STX 엔진은 방산 엔진이죠. 그래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공작기계 메타버스 버넥트란 기업이 상한가에 갔네요. HBM, 제너셈, 네, STI, 또 석유화학에서는 오랜만에 진짜 롯데케미칼도 움직이곤 있습니다. 네, 조금씩 이들도 좀 살아나야죠. 그리고 LNG 좋았고 2차 전지 LFP 그래서 오늘 뭐 증시도 올라갔고 괜찮은데 다만 항공주가 빠졌던 게 아니라 TA 항공이 폭락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대명 소노그룹 여기가 아마 지분을 인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림당이 아마 넘기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슈 때문에 M&A 이슈가 이제 끝나갈 수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예.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그랬거든요. 예, 여기 이제 분쟁 끝난다. 예. 그러니까 아마 대명 소노그룹이 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카지노는 오늘 토비스란 기업이 조금 빠졌고요. 이제 카지노용 모니터 만들죠. 카메라 모듈도 오늘 조금 자화전자가 좀 안 좋았습니다. 2차 전지 소재는 오늘 좀 부진했고요. 오늘 유리기판에 SKC가 좀 빠졌네요. 그러나 오늘 이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견조했고 특히 삼성전자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도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방향을 정말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삼성전자도 보이세요? 이평선이 돌리죠? 그러니까 하락은 끝났어요. 하락 추세는 끝이고요. 여기서 더 행보를 할지 강세로 갈지 몰라요. 그거는 한 차트만 봐서는. 근데 이런 차트는 이제 누가 봐도 하락은 끝난 차트예요. 당분간은. 예. 그때 한 달 전에 코스피랑 비슷하죠. 한 달 전에 코스피가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올라가면 좋겠죠. 예, 위로 머리를 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오늘 방산주가 다 뜨거웠습니다. 예, LIG 넥스원, LX 일렉트릭 전력기기, 로봇주도 좋았고 현대건설, 또 코스닥은 바이오는 좀 부진했고요. 로봇주가 좋았습니다. 이제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에서는 루닛이 좀 안 좋았고요. 글쎄요, 루닛은 오늘 왜 빠졌나요? 네, 루닛도 뭐 글쎄요, 이슈는 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여기 현금 흐름이 좀 타이트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좀 현금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보고서가 아마 지난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근데 오늘 빠졌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그거 있다면 그때 이제 흔들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뭐 특별히 뉴스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10%까지 빠질 정도로. ABL 바이오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고영이 요새 뭐 로봇으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상한가, 오름 테라피틱스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방산, 뭐 일부 전력기기, 원전 이런 쪽이 뜨거웠고 반대로 TA항공 급락했고 시프트웨어 게임주, 삼성화재 최근에 올랐다가 좀 빠졌고 APR, 뭐 SK바이오팜, 헬스케어 쪽이나 뭐 뷰티 쪽은 좀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로봇주 좋았고요. 로봇주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루닛이 좀 빠졌고 최근 많이 올랐던 그 카페24도 오늘은 좀 급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어쨌든 이제 잘 마무리가 좀 됐고 삼성이 조금 더 달려갔으면 좋겠고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시장 보시고요. 예, 한국이 올해는 아무튼 반전입니다. 이 반전이 이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